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 업무 계획 청취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관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중훈 개발민원 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 2팀장입니다. 김동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 현황과 부서 목표,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 목표, 추진 방향, 관리 방안 등 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도시비전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당황권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입니다. 안성 IC 및 제1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으로 골프장은 총 17개소로 회원제가 4개소, 대중제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2개소입니다. 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남 옥천지구 낙후된 주거환경과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당원 건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제점 뭐 그동안 계속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부터 너무 오래되었고 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블록들이 지금 이제 다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황 건지지구 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주차 공간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조현태입니다. 당황지구 내 자체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요. 지금 그 기존 칠항마을 있는데 현재 그 기존 칠항마을 있는 곳 그 일정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이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가 차츰 이제 재원을 투자해서 이제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마을이 있는 곳 예. 쪽에 예. 뭐 예, 주차 그렇습니다. 공간이라든가 예.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황동 같은 경우는 5, 6블럭에 학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학교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수립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 학교 문제가 확실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이제 또 시가 필요로 하면은 그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이제 좀 변경해서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나중에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학교에서 부지를 사서 아니요, 저 안성시에서 안성시에서 예, 해서 학교 용지를 안성시가 사서 네. 우리 안성시의 용도에 맞는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체육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삼블록 쪽에 아직 다 서 있는 게 아니라서 거기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체육시설 용지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학교 용지가 그쪽에도 있고 또 1블록 쪽에도 또 그 고등학교 용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네.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5, 6블럭에 있는 안청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길 자체가 앞으로 많이 좀 밀릴 걸로 예상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로 하루에 한 100대 정도의 자전거가 항상 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봇대를 없앨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중화는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그 지중화 사업이 뭐 학교에서 가능하고 학교가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뉴딜 사업으로 해서 국가 부조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아닌 일반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대 민간 대 시 지방 부담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비가 20%가 지원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제일 지금 당황지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학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1블럭에 또 마찬가지고 2블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주택용지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주택인데다가 또 길이 또 제대로 나 있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뭐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된다 싶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황지구 공동주택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블럭하고 6블럭에 보면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3블럭은 지금 주택건설 사업 사전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태웅 JNC란 그 시행사 측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건축 심의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건축 심의를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심의위원회는 열리지는 않았고요. 엊그저께 심의가 열렸었는데요. 좀 보류되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6블럭은 지금 1240세대가 지금 그 어울림 아파트로 들어와 있는 거, 임대 아파트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30세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금년 중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택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 시내권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 진사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사실 시내만큼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좁은 인도에 전봇대가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으니까 이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위험하고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중화 사업을 재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 현재 지금 작년부터 그렇고 저희 안성에 지금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지자체만으로 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이 한전이 개입을 해야만 의지가 있어야만 지자체랑 5대 5든 어떻게 보조금을 받든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활용을 더 했어야 됐다. 이게 너무 지금 방치를 해놓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 공도 초등학교 근방에 쌍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통행 학생량이 좀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이 공도 터미널 앞쪽부터 보시면 전봇대가 인도 한가운데에 정확히 있습니다. 이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데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책과정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공도 쪽에 진사리도 그렇고 공도 지금 쌍용 아파트 공도 초등학교 인근도 그렇고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진사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양진초등학교 주변에는 그때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또 다른데 우회할 수 있는 공사 중에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없어서 이제 남측에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추진한다라고 일단 보류했던 부분이고요. 공도 지금 초등학교 앞쪽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한전에서도 이제 그 계속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이제 조금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좀 노력하시면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 말고 공도읍만 보면은 지금 지중화 사업을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5년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도권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이게 어디만큼 지금 학생 수가 많은데 공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사리 쪽에 계획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행은 안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양진초 말씀하셨는데 이 양진초가 제가 보기에는 15개 읍면동 초등학교 근방에는 사실상 가장 학생들이 위험한 곳입니다. 이게 인도부터 그렇고 저희가 뭐 도시공사가 들어와도 이 진사리만큼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도 못 해준다면 과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학교를 보낼 거냐 이런 좀 불안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진사리도 그렇고 공도 초등학교 근방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재빨리 조금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저희 안성 미산지구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그 행정 절차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요. 이제 이번 달 중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존 관리 지역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보전관리 지역이 몇 프로지? 한 60
한 60-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70%. 그리고 네, 계획 70, 관리 80%. 지역은 몇 프로죠? 계획 관리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이 계획 관리 지역이 50%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현행 법상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로 묶으려면 계획 관리 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미산 지구 보면은 계획 관리 지역이 20%도 안 되고 이 저기 주거 환경 지역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작정 검토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줘야 주민들이 안 되는 거를 들어온다는데 최소한의 납득은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획 관리 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반발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계획 관리 지역 50%가 맞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거기 미산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의 대부분 많은 그 관리 지역의 그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할 때는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50%여야만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외로 시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해서 같이 동시에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라는 게 물론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시에서 필요할 때만 예외라는 규정이 붙는지 이 사실상 주민들이 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은 끝이거든요. 사실 예외라고 보지도 않아요. 예외를 찾아주지도 않고 시에서. 근데 왜 이럴 때만 시에서는 예외 규정을 정하냐 이런 집단 주민들이 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지금 계획서 자체가 지금 어떻게 협의 중인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현재 지금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획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하고 이제 개발행위 받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주민의견 이런 행정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일부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획서 지금 뭐 추후에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런 이행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 보시면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6천만 원인데 도비가 1,800, 시비가 4,200입니다. 해당 지역은 안성 1, 2, 3동에 있는 성남 오천 지구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그래서 여기에 진행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그 20년 이상 경과된 저기 노후 단독 주택 소유자분들이 아마 신청해 주시면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하시는데 이 성남 오천 지구는 그 페이지 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여기에 보니까 성남 옥천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그래서 아마 제외시키신 것 같아요. 양쪽으로 두 번 못 들어가게.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 똑같은 사업이 여기도 집수리 개선을 위한 사업이 여기도 대문하고 뭐 아까 말한 대문하고 담장 요 공사에 포함됩니까 혹시? 양쪽이 같은 부분만 합니까? 네, 호주 도정 말씀 특과정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사업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성남 옥천 쪽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별도 사업으로 이제 기존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데 겁니다. 그 해당되는 부위는 똑같으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담장하고 보면은 이제 지붕 지원 범위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공사 그다음에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아까 다시금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 사업에 보니까는 그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성남하고 아니지 그 성남 옥천지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같은 부분을 해주시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집수리 정비 사업에는 여기는 가이드라인 수립하시고 나서 집수리 정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쭉 보면은 세부 내용에 주거개선 사업 추진해 보면 주택 성능 진단 분석 및 집수리 보조금 지원, 집수리 학교 및 나눔집 수리, 조직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르냐는 거죠. 예, 지원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주는 것도 똑같습니까? 예. 이 학교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붕도 개량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것들을 해주시냐는 네, 거죠. 기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서 혹시라도 그 도시재생에 포함됐다 해서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집수리 그 똑같은 그 사업의 범위를 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돼서 다르게 못 받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럼 여기도 여기는 근데 20년하고 상관없나요? 네, 여기도 20년하고 기준은 상관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기준도 예. 20년 같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자부담 10% 원래 내는데 전혀 10% 필요 없이 전액 지원이시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네. 다 해주시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딱 우리가 관해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말씀을 좀 해주셔요. 아니면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됩니까? 예, 그 건축주가 신청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페이지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총 100억 저기 아니죠? 저기죠. 저기 현재 우리가 10억 4천만 원 2004년도 예산 10억 4천만 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04년도 거까지만 10억 4천인데요. 여기 보면 도비 시비 국비 뭐 전혀 그 저기가 안 돼 있거든요. 현재로는 순수 11호만 진행하실 계획이시고 나중에 이게 예산 확보되면은 표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돼 있어서. 예, 국도비 정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도시재생팀장 네. 윤병선입니다. 요 총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서요. 네.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은 일단 12로 세워 놓은 거고요. 그 나머지 그 국도비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109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겠다고. 그 활성화 계획의 예정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게 이제 국도비로 전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비를 다 들이시게 되는 건 아니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좀 세서 저희가 좀 어디서 진짜 예산을 좀 따와야 되지 않나 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공도의 고등학교 문제가 좀 하여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부분 관련돼서 지금까지 하여튼 뭐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뭐 국회의원님들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지금 내용은 그거에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근데 이게 이제 땅을 기부 체납을 뭐 하여튼 지구단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 땅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공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공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통합 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지금은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짓고 그거. 있는 거이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중학교까지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협의할 때, 근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도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필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전체 부지 한 35%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도로 시가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자하고 부지를 해서 협의하는 방안을 해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지금 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혹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저 승두지구는 거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폴리텍 대학 T 쪽에 부용 쪽에 이제 그쪽에 일부하고, 또 보시면 이제 그 전에 그 농협 쪽에 거기 이제 스마트팜 그쪽하고 대림동산 쪽 예. 그쪽 부분은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신청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또 이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고등학교 설립하는 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시가 그런 쪽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서안성 스포츠센터에서 지금 테마 하여튼 그 체육 그 부지 지금 네. 매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성시가 좀 별도로 그쪽에 좀 땅을 좀 더 매입해서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이제 이게 고등학교 부지는 이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시가 그거를 해서 기부 체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분, 하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육부 저기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계신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그 방안인데,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의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이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거기가 택지개발 지구가 된다고 예정을 하면 그 부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이게 택지개발로 갔을 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제 도시개발 부서하고 또 우리 이제 택지개발도 뭐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이제 교육부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면 이제 또 불편함은 더 가중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지금 이제 도시개발도 아마 앞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시급한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 좀 빨리 좀 챙겨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